안녕하세요. 클리무영 김현욱입니다. 저는 오늘 벨라콜린을 활용해서 겨드랑이, 팔뚝살, 복부에 바디 컨투어링을 하는 시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벨라콜린은 DCA 제제죠. 세포막 용해를 통해서 리폴라이시스가 아닌 아디폴라이시스를 통해서 반영구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사제입니다. 이 벨라콜린과 같이 DCA 제제는 이미 2015년에 벨카이라라는 제품 이름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월드와이드하게는 바디에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안정성에 대해서 그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국내 DCA 제제가 21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는 사실 이 턱 밑 부위, 그 다음에 뭐 원리라든지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된 관심사였으면은 최근에는 제가 한 2년 정도는 대부분 바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여러 부위에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디 시술에 이 DCA를 적용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큰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스트, 바로 비용이죠. 아무래도 약물에 단가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한정없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첫 번째와 연관이 되지만 바로 용량입니다. 이 하루에 허가받은 사용량이 5바이알이기 때문에 너무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 부위를 선택을 할 때 좀 너무 비교적 크지 않은 부위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위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부학적인 이해도입니다. 아무래도 이 DCA 제제는 너브 톡시시티라든지 아니면 스킨 네크로시스와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손쉽게 그런 어려운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없는 그런 부위를 선택을 해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또 팔뚝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주사 시술로서 어떤 슬림한 팔을 갖고자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그 환자층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아무래도 좀 이제 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부위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조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손쉽게 시술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팔뚝 어느 부위에 시술을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팔을 L자로 이렇게 90도 각도로 해서 들어 올리시고요. 이 엑실라리 미들라인이랑 올레코레논 프로세스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늘어지는 이 부위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늘어지는 이 부위가 바로 타겟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이제 브라키알 플렉서스인데요. 브라키알 플렉서스는 엑실라에 굉장히 이제 딥 컴파트먼트로 해서 인터널 에어로 해서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이제 타겟하는 부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술 전에 임상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L자 포지션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하고, 시술 전후 이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4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시술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봤을 때 4주차에 내원을 하면 실제로는 이 많이 줄어든 것을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마일드한 붓기들이 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진 비교나 어떤 이제 계측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원하시면 한 6주 이후로 내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방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제 측정을 원하는 경우에 이런 줄자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캘리퍼를 통해서 지방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것은 아주 권하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이 생각보다 캘리퍼나 줄자를 사용을 했을 때 재현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은 동일한 부위를 측정을 해야 되고, 또 같은 사람이 측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와서 측정을 했을 때 부위가 조금 달라지거나 하면 계측치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확한 어떤 이제 팔로업 시점을 잡지 않으면 이 줄어드는 정도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계측을 미리
해놓으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다시 팔로우 왔을 때 계측해서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임상적으로 알고 감안하시고 어떤 경과나 팔로우업 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환자 셀렉션을 할 때는 핀치 테스트를 통해서 지방량을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엑실라의 미드 포션과 올레코레논의 이제 미드 포션에서 이 가운데 중심 부위를 정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선을 잡았을 때 위쪽으로 4cm, 아래쪽으로 4cm 벨라콜린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1cm 간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cm 그리고 아래쪽으로 4cm 2, 3, 4 그리고 세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옆에서는 1cm 간격으로 (1cm) 간격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1.5cm 간격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8포인트, 9포인트, 8포인트 해서 2.5바이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측정을 해놨고요. 만약에 뭐 더 적은 용량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술 들어갈 건데요. 환자 자세는 뭐 편한 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환자가 편안해하는 그리고 이제 시술자가 시술하기 편한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층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핀치 테스트를 잘 해서 어느 정도 지방량인지 측정을 한 다음에 근육에 주입이 되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잡아당겨서 핀치 앤 풀어웨이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시술을 하면 됩니다. 시린지랑 니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13mm 니들을 사용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1cc 시린지에 그냥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팔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평균 그 지방층 뎁스가 보통 한 2c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핀치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방량을 가늠하시고 8에서 한 10mm 깊이로 주입을 하시면 되고요. 뭐 니들은 사실 이제 얇은 니들을 쓸수록 더욱더 통증은 없겠죠. 그래서 30게이지를 쓰시거나 뭐 31게이지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13mm짜리 1cc 시린지는 29게이지 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각으로 주입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하나당 2ml의 약물이 주입이 되도록 시술을 하시고요. 이렇게 핀치한 상태에서 근육이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주입을 하시고요. 이 니들 뎁스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핀치를 했을 때 충분한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니들 저는 13mm를 끝까지 집어넣고 있기는 한데 뎁스는 지방 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 어떠세요? 네, 이게 바로 벨라콜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실은 DCA 제제가 이 체내와 pH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LG화학에서 체내 pH와 유사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불용성 어떤 침전물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을 통해서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였는데요. 마취 크림을 한 20-30분 정도 도포를 했을 때도 원래는 통증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용량이 많이 들어갈 때는 한 바이알 정도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참을만 하지만 이제 2바이알째 되면은 통증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통증을
괜찮다고 얘기하는 정도면은 정말 그 참을 만한 통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주입하고 있는 약물은 원액 그대로 뭐 다른 리도카인이라든지 뭐 셀라인 믹스하지 않은 농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시술 방법이랄 게 없고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시술할 수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발생 가능한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뭐 전처치, 후처치만 신경 써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네, 시술이 완료가 됐고 이처럼 이제 즉각적으로 스웰링이 생기면서 에리테마토스한 양상이 관찰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스웰링이 많이 생기면서 좀 땅땅하고 통증은 한 24시간 정도 약간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큰 통증은 없으시고 만약에 통증에 좀 민감하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집에 가셔서 아세타미노펜이라든지 뭐 엔세이드도 복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증 페인 컨트롤을 하루 정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술이 완료되고 나서는 한 10분 정도 원내에 대기해서 환자 상태를 체크를 해보고 특별한 뭐 이상 반응이 없을 때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뭐 아이스팩을 조금 더 해주시거나 아니면 컴프레션을 좀 해주시면 스웰링이 훨씬 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 환자한테 안내를 드리면 되고요. 큰 스웰링은 한 일주일 정도 가고 잠붓기가 또 1, 2주 정도 더 가기 때문에 뭐 외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케줄 조정할 때 참고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바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스웰링에 대해서 또 뭐 이슈가 아주 크게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얼굴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환자들 설득해서 확실한 효과를 보도록 이 벨라콜린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